황수경이 만난 사람의 주인공은 평생 시를 쓰셨다기보다는 시를 살아오셨다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1953년 등단한 이후에 39권의 시집을 내셨고요. 지난 63년간 끊임없이 샘물 같은 시어를 길어 올리신 현역 시인입니다. 한국 현대서정시의 거목이시죠. 황금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이쪽이 아니에요. 자, 오늘 그 국회방송 현대 서정시의 거목이신 황금찬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명예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아드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횡성에서 지금 바로 오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거 뭐라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네. 어쨌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한 길을 한 40년 걸어오면 뭐 장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시를 쓰는 일을 60년 넘게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시란 과연 어떤 것일까 굉장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면서 쉬운 문제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어려운 문제지요. 시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었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요. 시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 느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목적에 가서는 하나가 돼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생활이었다면 다라고 한다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1918년생이시니까 올해로 이제 99이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 전에 이제 백수연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 백수연을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하신 걸로 아는데 예. 그 어떠세요? 백수연을 맞이하시는 그런 소감, 감회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과연 오래 살았구나.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만한 정도의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 무슨 예. 말씀을요? 예. 그래도 흐뭇하신 표정이 그럼, 예. 예. 네. 그 아드님께서도 백수연을 함께 준비하셨죠? 예. 네. 아버님의 후학들 네. 또 제자분들이 준비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들러리만 한 셈이죠. 네. 그냥 그동안 아버님이 이렇게 놓은 그런 그 결실이 백수연으로 나타난 거죠. 네. 저희들은 뭐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아, 선생님 그때 제자들도 많이 모이고 행사가 굉장히 커서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뿌듯하시고. 그렇죠. 뭐, 예.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좋고, 예. 와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말씀 한마디 하는 게 좋고, 네. 모두 그렇죠. 네.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아이 같으셔요. 사람이 네. 어른이면서 말하는 것은 아이같이 한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시에도 왜 꽃, 나비 이런 자연들이 참 많잖아요. 예. 예.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늘 그 해맑고 아이 같은 그런 표정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시를 쓰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다고 막 느낀다면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왜 우리 살다 보면은 막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럼요. 이렇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너무 이렇게 좀 항상 평화롭게 말씀하시고 인자하게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아드님께서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그 예전에 네. 문학을 한다 그러면 참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네. 굉장히 아버님 문학을 하시고 시를 쓰실 때 네. 고생이 많으셔서 저는 시나 문학하고는 담을 쌓겠다 하고 저는 아버님이 하시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저는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요즘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모시면서 네. 이제 다시 한번 아버님을 이제 제가 다시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요즘 이제 잘 못 들으시니까 네. 제가 이제 큰 소리를 내면 네. 그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금방 존댓말로 바꿔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한 그 대답을 존댓말로 바꿔가지고 제가 아주 무안해가지고 큰 소리 하는 거를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존댓말로 바꿔가지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그 심성은 네. 정말 시와 같구나. 네. 그리고 이 시는 아버님께서는 곧 생활이고 네. 인생 전체구나 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우리 아드님이신 황도정 선생님께서는 문학과는 관계 없는 그런 그래서 저는 뭐 횡성에 들어가서 네. 횡성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것도 뭔가 자연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도 시인이신 아버님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긴 하는데.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같이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제가 그 문학에 대해서 뭘 모른다 뭐 그래도 어떤 그 소질은 제가 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아버님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심사할 게 있으면은 몇 개를 골라서 저보고 넘겨주고 여기 한번 봐라 그러거든요. 그 제가 보고 다시 추려서 드리면 그걸 보시면서 너는 재주가 있는데 왜 내 뒤를 안 따르냐 굉장히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그 황금찬 선생님께서 이제 백수연을 맞이하신 거는 사실 문학계뿐만이 아니라 시를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제 백수 감사 예배와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모습을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온수 채우는 것이었어요.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나이론 뽕도 못 하신대요.
머리 희끗희끗한 제자들에게 선생님께서 시 낭송으로 이제 화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도 선생님의 그 멋진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좀 이게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박목월 씨의 시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요.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까요? 네, 선생님. 예.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봅니다. 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줄기 남도 300리 수륙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렇게 낭송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목소리 좀 길게 들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해주셔서. 그래요. 이게 그 시간에 네, 그러고 그 때가 잘 맞을 때가 있고 네,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네. 낭독하다가 네. 잘 못했다 하더라도 네. 저 사람은 본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박목월 선생이 말하기를 뭐 좋은 시와 나쁜 시가 따로 있나 좋게 읽으면 좋은 시가 되고 안 좋게 읽으면 안 좋은 시가 되는 수도 있지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하고 웃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언제나 그 가슴에 남아요. 아, 예. 그런 느낌이 안 납니까? 그 납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그 우리가 시를 좀 많이 읽고 그리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뭐 갈등이나 반목이나 대립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조금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줄어들 수 있을까요? 줄어들 수 있겠지요. 네. 네. 항상 우리가 가족끼리만 대하는 것도 같은 말로만 대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물며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가 하나로 되어 나가는 경우를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시의 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선생님 시가 가진 힘이라는 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힘은 역시 말의 기술인데요. 네. 그는 그 말이 가지는 그 말의 동력이 네. 큰 움직임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선생님, 네. 그 주로 이제 어느 때 시 쓰는 작업을 시상이 언제 가장 잘 떠오르세요? 습성적인 데가 있는데 네. 대개 이제 새벽녘에 예, 뭐 반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선생님 시는 어떻게 보면 동시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술술 잘 읽히고 그리고 오래 남고 그래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시란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있죠, 물론요. 네.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면 네. 아까 읽은 시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언제든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꺼정 밝힐 수 있는
오래 내 가슴에 남는 시가 좋은 시지요. 네. 예. 선생님께서 이제 그 횡성에서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횡성? 네. 아,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네. 길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횡성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그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먼저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시인의 집은 강원도 횡성에 있다. 커피 한 잔. 99세 백수를 맞은 시인 황금찬. 시인은 그가 즐겨 노래한 자연 속에서 둘째 아들 황도정 씨와 생활하고 있다. 가난이 싫어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황도정 씨. 시인은 지금까지 39권의 시집을 냈다. 시인은 첫 시집인 현장에서부터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그리고자 하였고 마침내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그리고 아직도 원고줄에 마주하는 현역 시인이다.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여기 뭐라고 썼어? 작아서 안 보여. 예. 6월은 장미가 꽃피는 달. 아, 이거. 그거 뭐, 그래. 전부 그냥 그 6월 달에 그 6월에 제일 장미를 쓰려고 그 애를 썼는데 못한 거예요.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 40번째 시집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간 소중한 원고들이다. 안 되니까 6월이 같은 제목으로 계속 써보는 거예요. 계속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계속. 근데 덥고 이제 7월 되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40권째 시집을 내려고 계속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써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있으세요? 최근까지도 시를 써온 황금찬 시인. 시를 써냈다고 하면 가령 박목월 씨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좋게 안 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잔 드세요.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부자간의 대화는 시가 주제다. 박목월 선생의 그 시어라 그러면요. 시어 중에 뭐 있어요? 아이고 만든 말이 많지요. 예, 뭐 예를 들면 그 얘들기는 좀 어렵고 그게 그렇네. 그래도 시어라면 그렇게 많은 시를 써온 시인은 이제 박목월의 시어를 고르는 일이 쉽지 않다. 시간의 강을 건너며 기억도 시도 하나둘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그렇게 요거다 하고 딱 집어낼 건 아닌데 이러한 말들은 박목월 통해서 나온 말이 있다 하고 말할 수는 있겠지. 시인이 시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다. 마을 어귀에 시인이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 추석 끝난 다음에 강릉에 커피 축제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봐야죠. 강릉에? 네. 그런 강릉이야 뭐 가보겠지. They're treading like
lightly. No, they don't sink in. There's no tracks to follow. They don't care 99세의 시인과 시인의 아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And if they're lucky, yeah, they'll get to see. And if they're really 박몽월 선생님의 추천으로 등단을 하셨는데 황금찬 선생님의 매력을 박몽월 선생님이 글로 쓰셨더라고요.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예. 네, 그래서 하시죠. 네 세상에서 나는 사람을 만났네. 처음 그는 온유월 보리밭처럼 유정하고 뽕나무처럼 구수했네. 사귈수록 그의 정은 훈훈하고 욕심 없는 마음이 기쁘기만 했네. 기억나세요? 네, 네, 네. 박몽월 선생님하고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시도 박몽월 선생님 시를 낭독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박몽월 선생님은 경주예요. 네, 경주인데 나이는 나보다 1살이나 2살 위지요. 네, 옛날에는 그런 이런 그 어릴 때 막 써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종이가 흔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이를 얻게 되면 뭐 글도 막 쓰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박몽월 선생은 그 아동문학을 그때 하면서 그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 나도 그 글을 배우는 조지인데 네. 박몽월 선생하고 가까워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편지를 냈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웃으면서 편지가 왔는데 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만나서요. 네. 그 만나지 못할 사람은 못 만나는 거죠. 네. 그분은 참 훌륭한 시인이에요. 예. 그분은 그분 능가할 만한 시인이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책에서 이제 배우게 된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럼 직접 자주 만나시고 교류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목월 선생은 하여간 좋은 시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요, 가령 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중학교가 있고 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남기는 그 생활의 흔적들이 네. 이제 좀 더 크게 어쩌면 좀 작게 남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보면 지나가다가 중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겠는데 네. 박몽월 선생 같은 분은 꼭 그 운동장에 내려서 공을 한번 만져보고 그러고 얘기도 하고 웃을 수 있으면 웃고 울 수 있으면 울고 그런 생활을 해요. 그래 그때 내 속으로 어릴 때 이런 생활이 쉬운 생활은 아닐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을 가지신. 그럼요. 네. 꿈 같죠, 아주. 네. 예. 이런 일. 그래서 몰세 하고는 참으로 가까운 처지였습니다. 네. 박몽월 선생님 그 댁하고 저희 집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두 분이 친하시는 바람에. 그 둘째 아들이 박남규인데 첫째 아들은 박동규 교수님. 네, 박동규 교수님. 네. 그 남규가 그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예요. 네. 그래서 그 한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일 비준 반대. 네. 그 데모가 극심해가지고 그때 그 동성고등학교 그 밑에 서울 물리대가 있었는데 그 물리대의 선배들이 동성고등학교 와가지고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수업 다 파하고 그 데모에 참가했는데 그날 저녁에 단식 투쟁을 한다고 강당으로 전부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강당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녁이 되니까 뭐 한참 때나 아예 배고프잖아요. 네. 그런데 박모을 선생님하고 아버님이 네. 그 남교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예. 그 둘만 불러가지고 그 해화동 그 중국집이 많아요. 거기 짜장면을 사주면서 야 이놈들아 굶어가면서 진짜 단식하는 놈들이 어디냐. 그래서 박모을 선생님하고 아버님이 우리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먹고 안 먹은 척 이게 입을 닦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아 세상에 세상에. 어이구. 그렇게 했던 그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네. 아 굉장히 그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래서 보니까요 이 문단에서는 그 싫은 소리 안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어떤 여류자가 이 말씀을 하셨대요. 선생님 앞에서는 누구나 클레오파트라 양귀비가 된다. 예. 예. 우리 그 문단에서 선생님을 따르는 그 여자 제자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많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영 없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좋은 시가 있으면 곧 외우고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시는 내가 모방해도 되겠죠 하고 편지를 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아 그렇게 시를 편지를 쓰세요? 선생님 시를 그래서 모방해도 되냐고? 모방해도 되느냐고 네.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를 들어보죠. 네.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정하게 이렇게 정이 넘치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집에서? 예. 그럼 그렇죠. 다 그렇죠. 우리 아드님이 느끼시기에. 예, 요즘은 이제 제가 그걸 느끼죠. 네. 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네. 요즘 이제 생활하면서 아 이렇구나. 네. 아까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아까 제자분들 중에 네, 네. 여성 제자분이 많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성들은 두 단어에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곱다라는 단어하고 아름답다는 단어. 약하죠. 완전히 무너지죠. 네, 그 단어 두 단어에 약하기 때문에 네. 아마 나한테 그 여성 제자가 많은가 보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대답을 다르게 하시네요.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시인의 또 아들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또 그 어떤 느낌이실지, 예,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그동안 저는 시인 아버님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늘 아버님의 그늘 속에 사는 것 같고 네. 특히 저희 그 황도재 시인 형님은 네. 사실 그 그늘이 굉장히 컸어요. 아, 그러셨겠네요. 예. 그래서 형님이 술을 한잔 하시고 네. 하면은 너는 시를 안 써서 넌 참 행복할 거다. 아.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그 그늘이 컸는데 지금 지내보니까 그늘이 큰 만큼 거기서 시원함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늘 속에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좀 내 뒤를 좀 이었으면 하는 왜 그런 가정들도 사실은 좀 있잖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아버님은 이렇게 문학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좀 인도를 하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 첫째 아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따라서 네, 네. 시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없었는데 요즘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네. 은연중에 저한테 요즘 압박을 해요. 이젠 늦었다. 제가 네. 나이가 그랬더니 나이에 관계 없다. 네.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이제 좋은 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너는 네. 소질이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선생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아버님이 네, 저한테 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도 그래요. 40번째 시집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요즘은 써지지를 못하거든요. 네. 아주 요즘은 그 40번째 시집의 그 원고를 보면 한 20편 정도 써놨는데 원고지 한 장 네. 내지 두 장 그렇게 아주 간결한 시만 나와요. 그리고 거의 자연을 소재로 한 시만 있고 네. 그걸 보면서 저한테 물어보죠. 네가 그 다음에 그 시를 써가지고 그걸 메꿔서 40번째 시집은 아버지와 아들이 내는 공동. 시집으로 해라.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뭐 자신이 없고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얘기 같긴 한데 선생님 진짜 우리 40번째 시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선생님 네. 시집이 이제 39번째 시집까지 나오고 저희가 40번째 시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꼭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멀지 않는 세월에 그런 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교육에 워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말 이렇게 저명하신 그 우리 시인 아버님께서는 평소 집안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늘 아버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가르침은 뭐가 있을까요? 강조하셨던 부분. 특별히 무슨 뭐 강조한다는 것보다는 아버님이 늘 몸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네. 정직하다는 거. 아, 그러니까 그 어릴 적에 그 한번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네, 본의 아니게 도둑놈으로 한번 몰린 적이 있었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남의 물건을 요만큼이라도 손을 대는 건 용납을 안 하세요. 아, 그리고 정직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늘 어릴 때 이제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은 항상 너희들이 건강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돈은 필요가 없다. 항상 건강해라. 네. 그거를 이제 요즘은 이제 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오거나 뭐만 하면 피곤하지 않느냐, 잠은 잘 잤느냐, 꼭 애들 물어보듯이 꼭 그러시고 제가 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 너무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고. 내가 뭘 도와줘야 할 텐데 어떻게 도울 길이 없다고. 네. 그래서 한 번은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왜 또 존댓말 하세요? 존댓말을, 그랬더니 네. 그렇게라도 널 도우고 싶다고. 아, 세상에. 아유, 너무 그래서 너무 제가 아주 따스하신. 마음이 아주 너무 찡하고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 그 목장 일을 하시는 아드님께도 좀 시를 써서 같이 40번째 시집을 같이 공동으로 내자고 이제 뭐 제안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아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아버님의 시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좀 낭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드님 목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 신앙송 하나 해도 돼요? 하나 좋죠. 네. 그러면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오늘 그 선생님 시집을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현장이라는 이 시집이 아버님 첫 번째 시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집이 또 첫 장에 보릿고개라고 나오는데 네. 이 보릿고개는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몰라도. 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알고 있는 이 보릿고개를 제가 한번 네, 낭송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릿고개. 보릿고개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 아버지의 눈물, 외할머니 흐느낌, 어머니가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소녀는 죽은 동생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한다. 에베레스트는 아시아의 산이다. 몽브랑은 유럽. 와스카라는 아메리카의 것. 아프리카엔 킬리만자로가 있다. 이 산들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누구도 뼈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이 울며 갔다. 굶으며 넘었다. 얼마나 한 사람은 죽어서 못 넘었다. 코리아의 보릿고개. 안 넘을 수 없는 운명의 해발 9,000m. 소녀는 풀밭에 누웠다. 하늘은 하늘의 보리알.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애쓰셨어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께서 좋은 시가 가슴에 굉장히 강하게 남는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막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이 보릿고개에 대한 그 기억들, 추억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아픔을 그냥 그대로 생생하게 이렇게 담아내셨네요. 그 저보다는 아버님께서 보릿고개를 정말 몸소 체험하신 분이니까 네, 네. 아주 이 시를 쓰실 때 상당히 아마 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저희 선생님 아드님께서 지금 보릿고개 낭독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보릿고개라는 그 정서가 네. 내 마음에도 같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아, 네, 네. 네. 야, 이거 아드님을 진작 그 낭독을 좀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그 선생님의 그 시집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특히 좀 의미 있는 그 시집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움의 노래라고 해서요. 이 황금찬 선생님의 모든 시를 제자들이 직접 필사한 그런 시집이 나왔다고 해서요. 백수연을 맞아서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들여다보면 정말 제자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글씨로 이렇게 필사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길이 오래 남을 그런 귀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시면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네. 첫 그 시집 그 필사본을 네, 예, 횡성에서 받았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큰 게 왔냐? 그래서 시집 했더니 그렇게 큰 시집이 어딨냐? 네, 네. 아버님 시집을 한국신앙성가협회 김문중 회장님을 비롯한 그 회원들이 네. 전부 이렇게 필사를 해서 네. 아버님 시집 39권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썼냐? 아, 글씨도 얼마나 정성껏 예쁘게 쓰셨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늘 그 글을 쓰시니까 그 글 쓰시면서 손목이 아프신 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걸 쓰면서 그 사람들 그 손목이 다 부러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김문중 회장님도 직접 선생님 모시고 같이 네. 오기도 하셨었는데, 네. 이 굉장히 저희가 귀한 자료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슴에 새기고 싶은 그런 시들입니다. 이 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선생님 시가 저희가 시집이 지금 39권이 나왔잖아요. 수필집이 22권이고 얼마나 많은 그 작품 활동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저희들이 한참 날 때 네.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술 먹고 뭐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집에 그러면 네. 아버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예. 보면 뭐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신데 네. 참 그때까지도 이렇게 1시, 2시에도 잠을 안 주무시고 글을 쓰고 계시는데 평생 글 쓰시는 것밖에는 모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시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황금찬 문학상도 이제 생기고 네.
선생님, 네. 그 뭐 더 이렇게 바라시는 소망 그런 거 있으세요, 선생님? 이제 문학상도 만들어지고 해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후에 뭐 또 있겠습니까만은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욕심이 한이 없어요. 예, 뭐든지 그저 더 하는 말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모 선생님도 남긴 업적도 더 빛나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더 이런 시가 더 있어야 우리 마음이 이쁘지 할 생각을 더러 해봅니다. 네. 네. 그 선생님, 그 한 세기를 살아오신 인생 선배로서 네, 우리 요즘에 그 좀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예. 그 인생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참 어려운 문제만요. 네, 네. 예.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네, 옛날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서 난 사람들이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들에 기른의 줄기 남도 300리 수령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그네 이런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죠.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서만 지금 3번 낭독해 주셨어요. 선생님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이면 젊은이가 아니다. 그럼요. 네, 젊은이가 아닌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도 굉장히 가슴에 네. 와닿았는데 끝으로 우리 황금찬 선생님의 그 40번째 시집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위해서도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시집을 한 권 내려고 하는데 네.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그런 길 위에 써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네. 네. 저희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 이제 횡성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네.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또 힘도 얻고 희망도 찾고 하는 만큼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 자리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 방송에서 황수경이 만난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을 위해서 아주 좋더라고 아주 간단한 그런 백수연을 준비한 거예요.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요거 한번 불어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불러볼까요? 네,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40번째 시집도 시가 꼭. 울겠어요. 네, 네, 네. 막 가슴으로 울었어요. 편지 황금찬 사연은 없고 2장의 꽃잎 천사의 마음이면 읽으시리라.